그 뭐 대북 특사 문제가 오늘 아무래도 큰 이슈니까 좀 얘기를 나눠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해서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공식화했고 그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과 민평당은 뭐 당연히 환영이라는 입장을 낸 것 같은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사람을 꼭꼭 집어가지고 이 사람은 대북 특사 안 된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서훈 국정원장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서훈, 임종석, 조명균 다 안 된다. 글쎄요. 우선 이정열 전 판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는데. 예. 저도 꽤 궁금해요. 예. 아무리 봐도 이 드는 느낌이 특사가 성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럴 것 같아요. 설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뭘까를 자꾸 따져보니까 그 지금까지 뭐 아까 2부에서 원일이 논설위원께서 쭉 예. 이제 그 짚어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원현님. 네. 짚어주셨는데 한결같은 특징이 다 복심 네. 아니면 정보기관 수장 네.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특사의 어떤 자격 요건이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지위에 있다기보다 결국 이 정상 회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어떻게든 사람. 회담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딱 보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그런지까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최소한 서훈 국정원장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네.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가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오히려 예. 사실은 그 얘기를 진행하는 순서를 위해서 아까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거기에 제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하태경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만 탁 찍어서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서훈이라는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러니까 그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제 귀에 들어왔던 그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게 정보기관 장이 가는 게 적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왜 적폐일까? 아니 그 표현은 뭐 그 표현은 그러니까, 좀 약간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보기관의 장 국정원장은 쉽게 말하면 간첩도 때려잡아야 되고 북한 아까 얘기로는 북한 정권 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친하게 지내면 되겠냐 이제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건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낸다는 게 결국 무슨 뭐 사적인 친분을 가지자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안면을 쌓고 뭐 이 사람이 이야기가 통하는구나라고 해야 그 다음에 회담을 하든 네. 뭐 정 아니면은 또 그야말로 간첩을 때려잡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결국 정보기관의 수장이니까. 네. 정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지는 정보를 수집하는 루트가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거를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꼭 그것이 부적당하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듭니다. 네. 그럼 우선 그 하태경 의원의 서훈 국정원장은 안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공감해요 그 얘기. 그러니까 진짜 마찬가지로 서훈이란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보기관의 수장이 모든 일에 전면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국정원에게 기본적으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뭐 지금 네. 약간 원인이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김만복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앞에 나와서 사실 좀 그때 비판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 샘물교회 사건 때 딱 나가서 선글라스맨 딱 데리고 내가 하고 왔어 뭐 이런 그거는 것들. 실수였던 거 같아요. 실수였죠. 예, 그건 진짜. 예, 그건 절고의 실수였던 예. 거 아니에요. 그 요원을 노출시키고 국정원의 이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건 진짜 네.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국정원장은 내곡동에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보고를 받고 하는 정도만.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국정원장들이 이제 대북 특사를 갔던 건 그건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대북 특사 가는지 마는지 남북 정상 하는지 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은밀하게 처리해야 되는 또 상황들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기관장이 국정원장이 좀 갔던 건데 이번 건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오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굳이 음지에서라는 정보기관이 앞상장에 앞에 나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기관장의 특성을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서훈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국정원장을 이번에 좀 배제했으면 좋겠고 저보고 만약에 한 사람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임종석 실장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왜냐하면
대통령 역시 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특사 정도면 격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솔직히 누가 간들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사가 간다고 해서 거기서 재량을 가지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을 받아서 들어와서 대통령과 다시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급하면 한 라인으로 보고를 하고 오더를 받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재량할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가든지 간에 결과는 거의 동일할 건데 그래도 대통령의 2인 자격인 저는 대통령 실장에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네. 한국당에서 이제 저기 임종석 저기 실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임종석 실장의 과거에 이제 임승영 씨 방북 사건 이런 과거 전력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에요. 이거 정말 가정이에요. 이거 가정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한국당에 이 걱정하는 것처럼 네. 과거의 전력 때문에 과거의 북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지금 똑같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걸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네. 가정입니다.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되겠습니까? 똑같거든요. 정말 한국당에 걱정하는 것처럼 임종석 실장의 친북 인사고 종북 인사고 주사파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특사를 가나 여기서 지휘하나 똑같습니다. 안 좋은 결과 나오는 건. 그러니까 자, 그거를 저는 예. 문제 삼아가지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 안 된다는 논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 실장이라는 자리를 비춰봤을 때 예. 저는 임종석 실장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 그럼 국정원장 자리를 서훈 국정원장을 제외한 다른 임종석 그다음에 조명균 이런 인물들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려면 임종석 실장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스탠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갔다. 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다. 네. 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만 보면 네. 이런 호재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임종석 실장이 그런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왔다. 주사파가 가서 만든 에이, 3차 그렇죠. 이거 완전히 지금 저기 대한민국을 들여다 바치겠다는 소리 아니냐라는 그런 것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임종석 실장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면 결국 이것은 정상회담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까 그런 해석을 그래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서훈 국정원장이 더 이 대통령의 뜻을 더 잘 알고 있을까 아니면 임종석 실장이 더 잘 알고 있을까 오히려 저는 비서실장 쪽에 무게가 더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누가 가도 똑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고 저나 김 변호사님이 갈 수는 없잖아요. 비유를 해도 좀.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쉽지는 않겠죠. 안쪽에서 거기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금 다른 때의 어떤 그 장소하고 달리 훈령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당연히 도청이 뭐 이런 거 다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훈령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안 될 테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범위의 재량은 가지고는 들어갈 텐데 그 재량의 범위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여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꼽고 있는 이 세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세 사람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역설이 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 임종석 실장 관련해서 좀 느낌이 드는 게 오히려 임종석 실장이 거론될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여권 내에서 조심스러운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게 더 맞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임종석 실장을 보냈을 때 아까 이전 판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실장 반대하는 건 그냥 뭐 글쎄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권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 정확히 좀 보신 게 뭐 여권에서 실제로 좀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도는 없지만 네. 임종석 실장이 얼마 전에 처음에 대북 특사 얘기 뭐 이럴 때 나왔을 때 예. 나는 안 하는 게 맞다. 예. 대북 문제는 내가 관여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부담을 그렇죠. 주지 예. 않는 거다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관여가 됐을 때는 분명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야 저거 예전에 막 했던 막 이런 사람인데 저거가 뭐? 아까 쿼테이션 마크를 치고 그냥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치자 여러분. 어찌됐든 야 저 사람 예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흠집을 낼 수 있으니 이제 그게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여권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훈이 안 되고 임종석이 된다. 이 사람이 아니라 예. 국정원장이 아니고 비서실장에 네네. 가는 게 맞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저는. 좋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이 굳이 보내겠다면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송영무 국방장관을 보내라.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 논리의 일관성에 따르면 이 두 분은 대통령의 뜻을 그래도 잘 덜 아는 분들이다라는 거죠. 저는요 정의용 아니까 우리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 보내자는 건 뭐 나름대로 그럴 수 있어. 안보실장이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기 미국 그렇지만 맥메스터잖아요. 예. 맥메스터가 지금 저 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특사로 예를 들면 미국 막 북미 회담한다고 할 때 정의용 안보실장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송영무 국방장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같은 논리라면 정보기관의 수장이 안 되면 국방의 수장도 똑같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보기관 수장이 가서 머리 좋아하는 게 싫다. 그 국방 우리 100만 대군의 수장이 가는 거는 맞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추천하려면 정의용 안보실장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 논리가 일관성이 있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제 대답을 회피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도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장이든 국방장관이든 직책상으로 보면 사실은 예. 이 간첩 때려잡는 국정원장보다 더 어떻게 뭐 호전적인 자리에 있는 그럼요. 분이잖아요. 국방부 장관 예. 그렇죠. 그 회담하자고 이런 싸우는 지위에 있는 분을 보낸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송영무 장관은 국회에서 발언하시는 거 보면은 진보 보수를 넘나드는 아주 자유로운 유연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섭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밀사였다면은 네. 특사가 아니고 네. 그냥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의견을 밀사였다면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밀사는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예.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이제 밀사였다면 선택폭이 넓어지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예전에 이제 그런 대북 밀사로 거론됐던 사람은 다 이제 실장이나 국정원장 아니겠어요? 네. 비서실장이나 국정원장들. 그래서 아마 그런 들이 나온 건데 어쩌면 오픈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좀 부담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누가 가도 비슷한 거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과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북 특사보다 대미 특사가 더 역할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가도 결과는 비슷할 거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지금 올릴 후보들 중에서. 사실 밀사가 그 인재풀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 문재인 정부가 비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박철원 특보처럼 네네. 뭐가 이렇게 좀 은밀하게 보낼 수 있는 정말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근데 드러나지 않는. 근데 지금 뭐 웬만하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뭐 비선은 아니더라도 공개된 선은 있죠. 뭐 문정인 교수나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은 충분히 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밀사로 보내기에는 그분들도 사실 이해가 되는 분들이잖아요. 예,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북 특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갈 수 있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의제를 안보에 국한해야 된다. 그거는 나름 청와대가 뭐 그렇게 크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두 번째가 대통령이 일방 통보 시 국정 브리핑이 아닌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 이거는 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하기 나름 아닌가요? 이것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이건, 그리고 예. 세 번째 원내 교섭단체 대표만 초청할 것.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 이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저는 뭐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예. 봅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 논의가 돼야 되는 거 맞는 거고 지금 거기 가서 뭐 경제부터 온갖 거 다 하기는 시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 안보 문제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항상 이제 야당한테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분야는 외교 안보 분야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 국내 경제나 이런 것들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다 될 것 같은 청와대도 오케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요거죠. 원내 교섭단체 대표만 초청할 것. 지금 보시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저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입니다. 네. 민평당과 정의당이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제안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너무 많으면 중구난방 되니까 원내 교섭단체만 딱 끊어서 실질적인 논의가 하게 하자. 당신 내가 1대1 하자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안 받아주니까 내가 양보한 거야. 원내 교섭단체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청와대에서는 이걸 안 받겠죠. 그럼 우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외교안보에서는 현재 스탠스가 비슷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밀어 압박을 할 건데 사실은 이런 여야 영수회담에서는 사실 여당 대표는
되게 크게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아마 예, 야당과 예. 대통령과의 좀 이런 대화 분위기니까 만약에 민평당이 좀 원내교섭단체가 돼서 민평당에 들어와 줬으면 청와대를 좀 거들어주면서 뭔가 이렇게 좀 디베이트라고 그럴까요? 뭐가 될 텐데. 특히나 뭐 남북 회담에 그렇죠.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네. 뭐 많죠.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 들어보면 힘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너무 이제 보수 색채가 강해지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걸 좀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조건 세 가지인데 조건 세 가지가 다 들어줘야만 하느냐 아니면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정치란 것이 결국 타협과 협치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마 앞에 2개 정도를 청와대에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회담이 좀 성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건 세 번째 거 안 받아줬다고 보이콧하기는 홍준표 대표로서도 너무 부담이에요. 이건. 그래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 3번은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2번은 지금 뭐 이제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까. 예. 원내교섭단체 대표만 초청할 것 이걸 받아도 되는 받을 것이라는 근거는 1번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번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여야 영수회담이 필요한 거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사실 초당적으로 야당에서 해준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외신 보도를 보면 제가 몇 개 뽑아봤는데 르몽드 같은 경우에 프랑스의 평창올림픽 승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 말을 따라야 한다.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는 운전대 잡은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부 쪽에 힘을 한국 정부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보 부분은 차라리 놔두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여야 영수회담이 필요하냐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적폐청산이거든요. 네.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법규화시키는 근본적인 부분이 개헌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개헌에 있어서 가장 지금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부터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 일단 견해 대립이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보다는 견해 차이가 없는 부분 더 빨리빨리 해나가자라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개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모든 당시 대선 후보들이 작년 대선 후보들이 뭐라 그랬냐면 6월 동시지방선거 할 때 그때 국민투표하자는데 동의를 했었단 그 말이에요. 후보 시절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1월달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이제 좀 멀리 올라가면 5월달에 당선된 이후에 그때 얘기가 일단 빨리 되면 3월달까지는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여야 합의안이. 네, 네. 그래야 6월달에 국민투표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벌써 한 10개월 전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국민투표하자는 거지 예,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야 영수회담에서의 논의 의제는 안보보다는 저는 개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안보 문제만 국한하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영수회담 딱 갔을 때 아이고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이거 동의하시지 않았냐고 빨리 좀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안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왜 이 세 가지 조건 뭘 순서를 달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순서가 있다고 가정할 예. 때 왜 홍준표 대표가 1번의 의제를 안보에 국한해야 한다라는 걸 1번에 내서 수 있으니 이제 그게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여권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운이 안 되고 임종석이 된다. 이 사람이 아니라 예. 국정원장이 아니고 비서실장이 네네. 가는 게 맞다는 그런 예, 개념인 거죠. 좋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이 굳이 보내겠다면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송영무 국방장관을 보내라.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 논리의 일관성에 따르면 이 두 분은 대통령의 뜻을 그래도 잘 덜 아는 분들이다라는 거죠. 저는요 정의용 아니까 우리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 보내자는 건 뭐 나름대로 그럴 수 있어. 안보실장이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기 미국 그렇지만 맥메스터잖아요. 예. 맥메스터가 지금 저 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특사로 예를 들면 미국 막 북미 회담한다고 할 때 정의용 안보실장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송영무 국방장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같은 논리라면 정보기관의 수장이 안 되면 국방의 수장도 똑같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보기관 수장이 가서 머리 좋아하는 게 싫다. 그 국방 우리 100만 대군의 수장이 가는 거는 맞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추천하려면 정의용 안보실장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 논리가 일관성 있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제 대답을 회피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도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장이든 국방장관이든 직책상으로 보면 사실은 예. 이 간첩 때려잡는 국정원장보다 더 어떻게 뭐 호전적인 자리에 있는 그럼요. 분이잖아요. 국방부 장관 예. 그렇죠. 그 회담하자고 이런 싸우는 지위에 있는 분을 보낸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송영무 장관은 국회에서 발언하시는 거 보면은 진보 보수를 넘나드는 아주 자유로운 유연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섭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밀사였다면은 네. 특사가 아니고 네. 그냥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의견을 밀사였다면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밀사는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예.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이제 밀사였다면 선택폭이 넓어지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예전에 이제 그런 대북 밀사로 거론됐던 사람은 다 이제 실장이나 국정원장 아니겠어요? 네. 비서실장이나 국정원장들. 그래서 아마 그런 들이 나온 건데 어쩜 오픈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좀 부담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누가 가도 비슷한 거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과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북 특사보다 대미 특사가 더 역할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가도 결과는 비슷할 거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지금 올릴 후보들 중에서. 사실 밀사가 그 인재풀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 문재인 정부가 비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박철원 특보처럼 네네. 뭐가 이렇게 좀 은밀하게 보낼 수 있는 정말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근데 드러나지 않는. 근데 지금 뭐 웬만하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뭐 비선은 아니더라도 공개된 선은 있죠. 뭐 문정인 교수나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은 충분히 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밀사로 보내기에는 그분들도 사실 이해가 되는 분들이잖아요. 예,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북 특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갈 수 있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 조건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의제를 안보에 국한해야 된다. 그거는 나름 청와대가 뭐 그렇게 크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두 번째가 대통령이 일방 통보 시 국정 브리핑이 아닌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 이거는 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하기 나름 아닌가요? 이것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뭐 봐요. 그래요. 이거는. 그리고 예. 세 번째 원내 교섭단체 대표만 초청할 것.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 이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저는 뭐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예. 봅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 논의가 돼야 되는 거 맞는 거고 지금 거기 가서 뭐 경제부터 온갖 거 다 하기는 시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 안보 문제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항상 이제 야당한테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분야는 외교 안보 분야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 국내 경제나 이런 것들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다 될 것 같은 청와대도 오케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요거죠. 원내 교섭단체 대표만 초청할 것. 지금 보시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저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입니다. 네. 민평당과 정의당이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제안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너무 많으면 중구난방 되니까 원내 교섭단체만 딱 끊어서 실질적인 논의가 하게 하자. 당신 내가 1대1 하자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안 받아주니까 내가 양보한 거야. 원내 교섭단체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청와대도 이걸 안 받겠죠. 그럼 우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외교안보에서는 현재 스탠스가 비슷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밀어 압박을 할 건데 사실은 이런 여야 영수회담에서는 사실 여당 대표는 되게 이제 크게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아마 예, 야당과 예. 대통령과의 좀 이런 대화 분위기니까 만약에 민평당이 좀 원내교섭단체가 돼서 민평당에 들어와 줬으면 청와대를 좀 거들어주면서 뭔가 이렇게 좀 디베이트라고 그럴까요? 뭐가 될 텐데. 특히나 뭐 남북 회담에 그렇죠.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네. 뭐 많죠.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 들어보면 힘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너무 이제 보수 색채가 강해지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걸 좀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조건 세 가지인데 조건 세 가지가 다 들어줘야만 하느냐 아니면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정치란 것이 결국 타협과 협치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마 앞에 두 개 정도를 청와대에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회담이 좀 성사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건 세 번째 거 안 받아줬다고 보이콧하기는 홍준표 대표로서도 너무 부담이에요. 이건. 그래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 3번은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2번은 지금 뭐 이제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까 예. 원내교섭단체 대표만 초청할 것 이거를 받아도 되는
받을 것이라는 근거는 1번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번 때문에 저는 문제가 정 아니면은 또 그야말로 간첩을 때려잡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결국 정보기관의 수장이니까 네. 정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지는 정보를 수집한 루트가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거를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꼭 그것이 부적당하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듭니다. 네, 그럼 우선 그 하태경 의원의 서훈 국정원장은 안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공감해요, 그 얘기. 그러니까 진짜 마찬가지로 서훈이란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보기관의 수장이 모든 일에 전면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국정원에게 기본적으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뭐 지금 네. 약간 원인이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김만복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앞에 나와서 사실 좀 그때 비판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 샘물교회 사건 때 딱 나가서 선글라스맨 딱 데리고 내가 하고 왔어 뭐 이런 그거는 것들. 실수였던 거 네, 같아요. 실수였죠. 예, 그건 진짜. 예, 그건 절고의 실수였던 예. 거 아니에요? 그 요원을 노출시키고 국정원의 이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진짜 네.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국정원장은 내곡동에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보고를 받고 하는 정도만.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국정원장들이 이제 대북 특사를 갔던 건 그건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대북 특사 가는지 마는지 남북 정상 하는지 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은밀하게 처리해야 되는 또 상황들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기관장이 국정원장이 좀 갔던 건데 이번 건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오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굳이 음지에서라는 정보기관이 앞상장에 앞에 나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기관장의 특성을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서훈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국정원장을 이번에 좀 배제했으면 좋겠고 저보고 만약에 한 사람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임종석 실장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왜냐하면 대통령 역시 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특사 정도면 격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솔직히 누가 간들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사가 간다고 해서 거기서 재량을 가지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을 받아서 들어와서 대통령과 다시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급하면 한 라인으로 보고를 하고 오더를 받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재량할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가든지 간에 결과는 거의 동일할 건데 그래도 대통령의 2인 자격인 저는 대통령 실장에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네. 한국당에서 이제 임종석 실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임종석 실장의 과거에 이제 임수경 씨 방북 사건 이런 과거 전력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에요. 이거 정말 가정이에요. 이 가정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한국당에 이 걱정하는 것처럼 네. 과거의 전력 때문에 과거의 북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지금 똑같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네. 가정입니다.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되겠습니까? 똑같거든요. 정말 한국당에 걱정하는 것처럼 임종석 실장의 친북 인사고 종북 인사고 주사파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특사를 가나 여기서 지휘하나 똑같습니다. 안 좋은 결과 나오는 건. 그러니까 자, 그거를 저는 예. 문제 삼아가지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 안 된다는 동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 실장이라는 자리를 비춰봤을 때 예. 저는 임종석 실장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 그럼 국정원장 자리를 서훈 국정원장을 제외한 다른 임종석 그다음에 조명균 이런 인물들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려면 임종석 실장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스탠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갔다. 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다. 네. 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만 보면 네. 이런 호재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임종석 실장이 그런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왔다. 주사파가 가서 만든 에이, 3차 그렇죠. 이거 완전히 지금 저기 대한민국을 들여다 바치겠다는 소리 아니냐라는 그런 것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임종석 실장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면 결국 이것은 정상회담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까 그런 해석을 그래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서훈 국정원장이 더 이 대통령의 뜻을 더 잘 알고 있을까 아니면 임종석 실장이 더 잘 알고 있을까 오히려 저는 비서실장 쪽에 무게가 더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누가 가도 똑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고 저나 김 변호사님이 갈 수는 없잖아요. 비유를 해도 좀.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쉽지는 않겠지만. 안쪽에서 거기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금 다른 때 어떤 그 장소하고 달리 훈령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당연히 도청이 뭐 이거 다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훈령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안 될 테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범위의 재량은 가지고는 들어갈 텐데 그 재량의 범위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여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꼽고 있는 이 세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세 사람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역설이 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 임종석 실장 관련해서 좀 느낌이 드는 게 오히려 임종석 실장이 거론될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여권 내에서 조심스러운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임종석 실장을 보냈을 때 아까 이전 판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실장 반대하는 건 그냥 뭐 글쎄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권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 정확히 좀 보신 게 뭐 여권에서 실제로 좀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도는 없지만 네. 임종석 실장이 얼마 전에 처음에 대북 특사 얘기 뭐 이럴 때 나왔을 때 예. 나는 안 하는 게 맞다. 예. 대북 문제는 내가 관여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부담을 그렇죠. 주지 예. 않는 거다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관여가 됐을 때는 분명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야 저거 예전에 막 했던 막 이런 사람인데 저거가 뭐? 아까 쿼테이션 마크를 치고 그냥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치자 여러분. 어찌됐든 야 저 사람 예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흠집을 내. 뭐 대북 특사 문제가 오늘 아무래도 큰 이슈니까 좀 얘기를 나눠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해서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공식화했고 그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과 민평당은 뭐 당연히 환영이라는 입장을 낸 것 같은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사람을 꼭꼭 집어가지고 이 사람은 대북 특사 안 된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서훈 국정원장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서훈, 임종석, 조명균 다 안 된다. 글쎄요. 우선 이정열 전 판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는데, 예. 저도 꽤 궁금해요. 예, 아무리 봐도 이 드는 느낌이 특사가 성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럴 것 같아요. 설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뭘까를 자꾸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뭐 아까 2부에서 원일이 논설위원께서 쭉 예. 이제 짚어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원현님. 네. 짚어주셨는데 한결같은 특징이 다 복심 네. 아니면 정보기관 수장 네.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특사의 어떤 자격 요건이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지위에 있다기보다 결국 이 정상 회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어떻게든 사람. 회담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딱 보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그런지까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최소한 서훈 국정원장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네.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가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오히려 예. 사실은 그 얘기를 진행하는 순서를 위해서 아까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거기에 제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하태경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만 탁 찍어서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서훈이라는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러니까 그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제 귀에 들어왔던 그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게 정보기관 장이 가는 게 적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왜 적폐일까? 아니 그 표현은 그러니까, 좀 약간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보기관의 장 국정원장은 쉽게 말하면 간첩도 때려잡아야 되고 북한 아까 얘기로는 북한 정권 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친하게 지내면 되겠냐 이제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건 너무 단순하게 보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낸다는 게 결국 무슨 뭐 사적인 친분을 가지자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안면을 쌓고 뭐 이 사람이 이야기가 통하는구나라고 해야 그 다음에 회담을 하든 네.